어렵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봤더니 뭐 용산의 불법 복제 카피가 또 나왔네. 용산 굴다리.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즌2로 시작하는 우리 낭만 게임 실록 벌써 2화가 시작됩니다. 네, 낭만사부입니다. 2화 어떠십니까? 지난 방송이 생각보다 재밌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촬영했을 때? 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체질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이야기가 셌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제가 세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사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일 중요한 또 주제를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온라인 PC 게임의 강자가 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PC 온라인 게임의 강자가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게임의 태동기와 이제 막 씨앗이 자라서 이제 이렇게 풀이 나올 때쯤이 아마 90년대 중반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다 패키지 타이틀. 저 기억하는 거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아세요? 손놀이? 그럼요. 손놀이 게임 어떻게 아세요? 손놀이 뭐 대표님이나 그때 개발 PD나 다 알죠. 그때는 손놀이가 아니라 손장난 하실 때 아닌가요? 자, 그 손놀이와 소프트맥스 그 두 회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들 게임 쪽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의 로망인 회사였죠.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도 사실 대박난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뭐 그런 게임도 있어. 슈팅 게임 같은 것도. 그때 그런 패키지가 주였는데 왜냐면 온라인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제 바뀐 거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지나면서 PC의 보급과 광 인터넷 메가 패쇼 그런 인프라들이 셋업이 되고 전국에 그리고 또 IMF 이후에 이제 퇴직자들이 뭐 치킨집을 하거나 뭐 PC방을 하거나 PC방도 그 카테고리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네트워크 플레이가 되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 그 전에는 뭘 했겠어요. 저기 보이는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는 거였는데 아니면 나이트 갔겠죠 뭐. 그렇죠. 그건 밤에 근데 돈이 들잖아. 그 돈 많으셨다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당구장 이렇게 전화하면 그 미니버스가 와서 태우고 가고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진짜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빨랐다. 셔틀이 있었네. 학교까지 머니까 나가려면 그때 그 정도로 학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되게 재밌었던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는 이제 당구장 가면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랬었죠. 일종의 중고등학교로 치면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담을 넘어서 당구장을 가거나 그때는 당구라고 하는 문화가 청소년들이 즐기면 안 되는 문화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이미지가 뭔가 불건전하고 담배 피고 이제 짜장면 시켜서 한 잔 드시고 날라리 일진들 가는 데다 그런 이미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게임을 즐겼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보드 게임 같은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변했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뭐 국가의 나라의 이제 환경 같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패키지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들이 뭐 되게 오랜 기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개발자도 많지도 않고 개발을 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맨 땅에 머리를 박아가면서 만들던 시절에 어렵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봤더니 뭐 용산의 불법 복제 카피가 또 나왔네. 용산 굴다리. 그렇죠. 거기 가면 아저씨들이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제가 유독 좋아했던 아저씨는 두 명이었는데 하나는 불법 게임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와 뭐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런 거 파는 분들. 근데 그걸 게임이 하나가 아니야. CD 안에 막 6개 7개씩 들어갔어. 그러니까 CD 복제기가 대중화되었죠. CD 라이터. 그렇지. 그러니까 음악도 CD로 구워서 난리 났었죠. 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회사가 용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 6일을 그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항상 아침에.
그러면 이제 늘 이제 보는 광경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다가 주얼 CD라 그래서 주얼 CD? 가판에서 CD를 막 놓고 파는 거지. 길보드 테이프처럼. 그러니까 10,000원에 3장, 네. 5장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타이틀이 되시면 현재 막 4, 5만 원, 5만 원, 6만 원 파는 거를 그냥 거기서 그렇게 판 거예요. 막 10,000원에. 그리고 잡지를 사면 네. 이제 게임 타이틀들을 줬거든. 그게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 게임 잡지를 사서 주는 공식적인 게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건 거기 그 터널에서는 성인 잡지인가요? 아니야. 성인 잡지가 아니라. 그거 이제 그러니까 게임들을 아예 10,000원에 뭐 5장 뭐 이런 식으로 판 거지. 골라가.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정품을 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면 네. 그렇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게임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PC 장비들이 이제 개인화되고 라이터기를 다 사서 맞아. 음악도 굽고 소프트웨어도 굽고 막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한국이 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그렇죠. 시기죠. 그때 이제 음악 쪽으로 가면 이 음악이랑 영상까지 듣던 소리바다. 맞아요. 아주 그것도 압도적이었죠. 그것도 그 확장자만 좀 바꾸면 뭐 영화든 게임이든 다 그때 막 공유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유 사이트. 맞아. 와레즈 이런 거. 공유 사이트들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음악이든 게임이든. 그렇죠. 컨텐츠가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PC 게임을 많이 즐기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바뀌었는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걸 패키지로 파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에다가 클라이언트를 놔두고 그걸 다운로드 받고 네. 그래서 유통하면 끝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는 내 PC에 심어져 있지만 네네. 이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두면 네. 불법 복제가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스팀 같은 경우는 패키지 게임을 온라인에서 파는 거고 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게임 패키지들이 불법 복제가 되어서 정품이 안 팔려서 생긴 문제들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성의 접근으로 봤을 때 제가 PC방으로 보면은 그때 배틀넷이라는 걸 들어가야 유저들끼리 싸울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적용한 게 제 기억에는 그 시리얼 넘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PC방 가면 그 시리얼 넘버 그걸 줘갖고 거기다 이제 등록을 했는데 네. 그런 걸 어떤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서로가 뭔가 붙는 게임을 하게끔 해서 정액제 같은 개념이 생기지 않았나요? MMORPG 같은 그렇죠. 거. 정액제라고 하는. 네. 네. 그럼 어쨌든 그거는 굳이 따지면 패키지 게임을 팔지만 이걸 너가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야 돼. 한 달에 얼마씩. 네. 그런 개념이 이제 자리 잡는데 처음에는 그게 반감이 없었나요? 전 리니지 세대긴 한데 리니지는 안 했거든요. 어땠어요 그때? 그럼 과금 문화가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PC 온라인 게임이 내가 혼자 플레이를 하는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민족성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극을 주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사람들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채팅 사이트들, I love school, 하두리, 세이클럽, 와 갑자기 나는데 프리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짜 신기하다. 이게 다 합쳐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했던 것들이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하고 다 참여하고 저도 천리안 혹시 해보셨나요? 네. 전 천리안을 썼었는데 샘틀 소리라고 그게 이제 미디 음악을 이제 할 때 원래 또 원장님 음악도 하셨잖아요. 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연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벌써 20년 넘게.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이클럽이 그 이제 네오위즈죠. 네네. 채팅 사이트를 이제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난닝구에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그거를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겠다. 너무 헐벗고 있어서 아바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꾸며야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아바타를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지. 가짜 옷을. 프리첼도 심했고 버디버디 같은 것도. 그렇죠. 거기에서 기다리기 좀 무료하니까. 뭘 기다리는 게요? 대화할 상대. 고스톱이나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망이 대대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돼. 그럼 저 한 게임 맞고보다 그도 빨랐던 거예요? 아니죠. 한 게임이 더 빠른데 네. 이제 네오이즈가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팅 이제 하면서도 같이 그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유저를 모았잖아. 회원들을 모았으니까 카카오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회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카카오 게임하기를 하거나 어떤 유저를 모으니까 생기는 그 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온라인 PC 게임들이 좀 성장하기 시작해요. 네. 뭐 사실 다른 부분들의 문화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성장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 제일 큰 이득을 봤던 게 수익적으로 보면 뭐 패키징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지만 국내로 보면 처음으로 그 과금했던 월정의 게임이 그때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리니지 네. 혹은 바람의 나라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외에도 많았죠. 그럼요. 그게 지금 그때 완전 붐이었나요? 잘 됐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벤치마크에서 빠르게 2인자 따라가는 전략. 약간 신라면 뒤에 진라면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 PC 게임이 이제 뭔가 붐이 됐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근거는 PC방이나 이런 데만 가능했던 건데 이제 모든 가정에 광랜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큰 영향이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집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왜냐면 저 이거 통화 끊기니까 파일을 다운받을 때 아시죠? 그 3메가짜리 받는데 한 20분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삐리리 그 뭐죠? 무슨 이야기소 이런 거 뭐 있었는데 런치 프로그램 그런 거 썼던 이제 세대인데 뒤부터는 갑자기 뭐 네이버 맞아요. 그리고 부르네 그 뭐죠? 라이코스 맞아요. 그거 어디 갔나요? 라이코스는 네이트의 합병이 됐죠. 아 그게 네이트로 갔어요. 네. 한때 라이코스 엄청 잘 됐는데 제가 또 그 회사를 다녔거든요. 이야 그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타이밍 좋게? 저는 뭐 대기업은 게임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아 거기서도 게임을 뭔가 했었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갔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적으로 뭔가 이제 발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PC 게임이 유입되고 PC 방이 일단 아까 그 당구 아저씨들이 당구 청년들이 이제 다 PC 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다 사드론 하고 네. 막 레인보우 식스하고 야 6시 가 뭐 하고 맞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발전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또 짚어볼 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좀 발전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런 MMORPG라든가 그 온라인 게임 발전이 어떻게 진행됐거나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킨 건 우리나라죠. 이게 그럼 우리나라가 약간 제일 강국이었고 제일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우리는 환경적으로 불법 복제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게임사가 생존을 위해서 PC 온라인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제 기억에는 1999년에 아마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생겨요. 센터가 거기는 어떤 걸 하는 데인가요? 강변역의 그 테크노마트? 맞아. 거기에 이제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생겨서 지금의 한국콘텐츠진흥원처럼 그 나중에 이제 게임 종합지원센터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제 뭐 음악, 뭐 패션, 뭐 드라마 이런 쪽하고 다 머징이 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MB 정부 때. 그때 그 나름 노력을 했구나 그때쯤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생긴 게 이제 게임 산업물이나 이걸 좀 따로 이제 법을 제정을 했어요. 네, 게임 산업법. 네,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등이라고 하나요? 개관이? 게임물 관리위원. 맞아. 그런 거 개관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죠. 그때 당시 아니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유망한 직종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뭐 자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과 이제 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개발력이 좋아지고 IT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컨텐츠가 붙어서 이제 게임으로 발전되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PC 온라인 강국인 만큼 우리나라가 또 제 기준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e스포츠가 생깁니다. 네네. e스포츠의 시작은 사실 스타크래프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당시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요환, 뭐 홍진호 이런 친구들도 아니 친구들이 아니라 형님들이구나 이런 분들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산업으로 발전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그 게임은 여전히 좀 보는 시각이 뭐 저 좀 마이너한데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좀 게임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근데 이거를 타파하고자 뭔가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e스포츠 산업은 엄청난 큰 사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사실 돈으로만 접근하면 그렇긴 한데 매출과 노출 이런 걸로 봤을 그렇죠. 때 엄청 그렇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도 파급력이. 그렇고 뭐 도타2, 포트나이트 이런 것들이 막 대회 열면 상금이 일단 뭐 몇십억 몇백억이 해버리니까 사실 축구도 어지간한 축구도 그 정도 상금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맞아요, 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종주국만큼의 어떤 선수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e스포츠와 관련된 직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아 그런 거네요. 시작은 했으나 뭐 약간 이 인프라나 이게 잘 갖춰지진 않은 약간 좀 그러니까 내실이 좀 다져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e스포츠라는 게 네네.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사, 아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즈, 롤, 그렇죠. 뭐 블리자드 이런 뭐 이런 회사들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를 열기 위해서 항상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와 협의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코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라면 축구, 야구는 그냥 뭐 피파 뭐 이런 것과 네네. 협의해서 뭐 국제 대회를 연다든가 뭐 근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리 활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게 머스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게이머들을 피하려고 하는 외국 게이머들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은 PVP 아까 많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든 아니면 같이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 게이머들이 만들어낸 특이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아블로 그때 3 처음 나왔을 때 가장 그 난이도 높은 걸 첫 번째로 깬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 뭐 해서 또 이슈 있으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임을 잘하는 나라의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밈이 한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너무 잘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 깬다. 그리고 저번에 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 되게 어려운 엘든링 이런 게임들도 막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뭐 해내고 뭐 패치 나오면 그거 바로 깨버리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건 또 이거는 왠가요? 나 이것도 좀 미스터리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낭만 게임 실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기기가 나오고 어떤 컨텐츠가 나오고 뭐 이럴 때 먼저 좀 접하려고 하는 뭐 소위 말하면 얼리 어댑터 있어요. 이런 그렇죠. 있어. 그런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개통 철학은 우리가 구한말에 쇄국 정책을 통해서 해외의 문물과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근대화라든가 이런 게 더디어졌고 뭐 이랬다라는 역사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접근이 근데 새롭다. 그래서 그런 문물들을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자의적인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먼저 우리가 좀 뭘 좀 해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새로운 접근인데.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정도냐면 IT 쪽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썸님 같은 경우도 전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IT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되는 채널 카테고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먹방 이런 것도 있는데 IT도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걸 항상 너무 좋아해서 얼리 어댑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패키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서버라든가 뭔가 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전 장점으로 보는 게 예전에는 아까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패키지 게임들의 단점은 버그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버그가 있는 상태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테스트를 많이 못 해보니까 뭐 물론 완벽한 게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QA라고 하는 그쵸. 뭐 게임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도 없고 예. 그런 회사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화도 계속 갔다고 하면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이 엄청난 이슈가 됐었거든요. 왜냐 진짜 너무 잘 만든 게임이고 난리 났다. 자유도부터 해서 스토리 장난 아니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이 투자사라든가 이런 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유가 4번 5번인가 막 계속 미뤘을 거예요. 릴리즈를. 예를 들어서 막 월요일날 올린다. 다음 주 화요일날 올린다. 다음 달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밀렸는데 그거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리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내놨는데 첫날부터 서버가 말썽 일으키고 게임도 막 엘리베이터 타지도 않는데 막 몸뚱이 반 잘려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그게 패키지 게임이었으면 큰일 났겠지만 지금에 와서 왜 그게 결국 각 게임이 됐냐? 업데이트를 오질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게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세서 얘기를 하면 네네. IP를 갖고 있는 게임 중에 네. 뭐 예전에 이제 영화로 반지의 제왕이 1편, 2편, 3편을 다 미리 찍어놓고 맞아요. 매해 이렇게 상영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1편, 2편, 3편에 맞게끔 뭐 반지의 원정대, 왕의 귀환, 이름들 등등 이런 게임들이 같이 콘솔 게임 출시가 맞아요. 근데 그런 게임들은 당연히 그 영화의 개봉날에 맞춰서 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이 팔리는 거야. 근데 그걸 버그가 많은 상태에서 억지로 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영화사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게임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게임들이 사실 그 영화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비해서 막 그냥 뭐 아주 엉망진창의 실적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게임. 근데 이제 PC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유저들이 또 찾아주고.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 오류나는데 여기 버그 납니다. 그럼 바로바로 이제 픽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타 테스트가 클베도 있고 클로즈드 베타도 있고 오픈 베타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유저들의 도움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저들은 자기가 테스터라는 인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또 유저 중에 또 테스터 신분을 망각한 애들이 또 있긴 한데. 어떤 거죠? 아니 예를 들면 뭐 게임이 당연히 버그가 있고 네. 렉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표현을 해서 뭐 게임을 이따위로 만드니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뭐 영자에 나와라 막 이게 되니까 영자에 나와라. 근데 사실 그거 하려고 테스터를 모집한 거거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짜로 즐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이 서비스 될 때는 테스터들에게는 어떤 소정의 혜택 같은 것들을 미리 제공한다든가 하는 거죠.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개발 쪽에서 분명히 서버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라는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좀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긴 할까요? 근데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임사라는 기준 하에 좋은 게임 완성도를 높인 게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의 게임 개발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네. 우리 게임은 완성도가 지금 현재는 높지 않아서 한 80% 수준이지만 네. 지금 런칭을 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게임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는 취지로 릴리즈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반면에 또 우리는 100% 완전히 보냈지만 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 대처를 하겠다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아까 정석희 원장님은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유저들이 좀 너그러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모바일 게임은 하면서 이제 별점 같은 거 주잖아요. 주죠. 그때 이게 별점을 하나 주고 그냥 뭐 이렇게 갈겨버리면 그 배민 같은 거잖아요. 배민 이런 거. 이거를 4점 이렇게 게임을 3.5점 이상이면 나는 되게 괜찮은 게임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게 또 게임에 만족하는 친구들은 그거 별점을 5개 주거나 뭐 글을 안 남깁니다. 잘. 심성이 못된 친구들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어차피 게임이 진화되고 발전할 거잖아요. 그럼 게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재미나 네. 이건 좀 시스템 특징적이야.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해서 그래야 기업들이 그 별점을 4점 유지해야 유저들이 받아요. 네, 이 레이팅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배설의 어떤 채널로서 활용을 하는 것은 게임사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온라인으로 되면서 사실 이제 유저들도 재밌게 즐기는데 여기다가 이제 묘한 것들이 생깁니다. 패키지 게임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었던 문제인데 이제 BM. 네. 과금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패키지 게임 뭐 과금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게임 내에서 돈 버는 거나 치트키 써서 그냥 하는 게 끝인데 실제 내 돈을 써야지 유리해지는 이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게임들의 이제 BM 과금 이제 현상인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뭘까요? 이제 아이템을 사거나 혹은 게임 내에서도 이제 이걸 뭐 했을 때 부스터가 걸린다든가 경험치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부분 유료화를 처음 시작한 것도 넥슨으로 알고 있는데 넥슨의 어떤 게임인지는 그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편해지잖아요. 네네. 돈을 주고 시작하지는 않지만 내가 게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구매한다든가 그쵸. 게임에 영향을 주는 뭔가를 장착해서 플레이하는 형태가 지금은 도가 지나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이게 그 전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같이 시작했어. 근데 얘랑 싸웠는데 왜 얘가 나보다 더 세지? 저는 게임할 때 그거 못 참습니다. 근데 대부분 게이머들이 그거 못 참을 거예요. 그럼 왜 얘가 나보다 더 세지를 찾아보면 아이템이 더 좋네? 그럼 난 이 아이템을 내가 사거나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야지 하고 샀는데 그럼 얘가 맞는데 얘가 입장에서 또 왜 얘가 나보다 더 세졌지? 그럼 이게 무한으로 그 무한 포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생기는 게 이제 너무 심한 과금인데 맞아요. 그 과금으로 사실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집행검부터 해서 뭐 리니지 쪽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 네. 카라나가 2억이네 뭐 5억이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뽑기 형식의 가차 형식의 과금이 사실 제일 많은데 돈이 게임 패키지 산 거는 5만 원인데 거기서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익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이겠죠. 게임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8년에 그 미국에 잠깐 그 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네네네. 거기서 그때 기억에는 제가 EA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EA. EA에서 우리는 연수를 받으러 갔지만 네. 사실 걔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 왜요? 한국 너네는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PC 온라인 게임을 워낙 잘하니까 야 어떻게 부분 유료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 그때 아까 얘기했던 뭐 네오이즈 아바타 얘기처럼 네네네네. 야 어떻게 옷을 그려서 팔았어? BM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접근이 되게 신기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분 유료화가 이제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제 소액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폰에서 우리는 결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금액을 결제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 도입이 안 됐거나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미성년자들이 그렇지 우리는 그게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미국은 또 페이팔 이런 거 잘 돼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이유고. 그 이유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유료화 모델이나 사업에 대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EA에서는 자기네 이제 심즈 스튜디오를 오픈해 줬어요 우리한테. 심즈가 EA 거구나. 몰랐네. 네. 저 완전 1급 비밀 아니에요? 네. 근데 들어갔더니 뭐 니네는 어떤 엔진 쓰니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한국의 스튜디오들하고 비슷한데 걔네들 입장에서 야 한국에서 되게 뭐 나름 그 좀 하는 애들이 왔대 이러면서 애들 왔다. 좀 만드는 애들이 왔대 이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걔네들은 그 뽑아 먹은 것 같습니까? 한국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자기들이 좀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나름 차용을 하려고 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EA의 제일 큰 수입은 아마 그 FC 온라인일 거란 말이죠. 카드 가차가 EA 스포츠. 예, EA 스포츠가 FC 온라인. 그치. 원래는 FIFA였는데 FIFA가 돈 너무 세게 불러서 바꿨다며요. 그래도 FC 온라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금들이 생긴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더 게임을 재밌게 즐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PC 온라인 게임이 어떻게다가 이제 강국이 됐는가부터 해서 뭐 어떤 에피소드를 좀 들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PC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 롤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는 뭐 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크진 않아요. 내가 스킨 같은 걸 예쁘게 하는 거 아닌 이상. 근데 그냥 유저들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즐기는 자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 온라인 게임을 어쨌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사실 지금이 제일 큰 거 아닌가. 근데 또 모르죠. 나중에 지금 사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구율도 이제 감소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핵가족 또 독신들이 많아지면서 또 콘솔 쪽이 진짜 발전하고 혼자 하는 게임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된 건 더 나아지면 나아질지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또 앞으로도 또 더 다음 넥스트 스텝을 또 잘 밟기를 바라는 네. 뭐 한국의 어떤 게임 발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2화 하셨는데 이제 PC 온라인 게임 이후에도 네. 또 다양한 이제 주제를 할 거예요. 네. 어때 뭐 얘기하시는데 뭐 편하신가요? 좀 그런 주제들 얘기하는 게? 예. 아마 이제 이런 주제로 뭐 중국이 PC 온라인 게임에 이제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롤을 하는 젊은 청년들 친구들이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네. 과금 결제하는 것이 게임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그쵸. 조금 더 공평한 게임, 페어한 게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MMORPG들을 잘 즐기지 않는 형태의 모습들을 띠게 된다든가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어떨까. 좋습니다. 이후에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보셨으니까 좀 만약에 오늘 또 보시고 느낀 점들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있다면 편하게 네.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정석기 원장님 뭐 뭐든 말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처음 사셨던 불법 시임 때는 뭐 자, 오늘 낭만 게임 실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이터기를 샀지. 야, 제공을 하겠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unning the game now. Foot on the gas, can slow down. No, my team we holding it down. We know we running it now. Watch the game change. Watch the game change. Watch the game change. Watch the game change. Yeah.